안녕하세요. 문화카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입니다. 제주는 오래전부터 바람과 바다 그리고 신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죠. 오늘은 그 제주 설화를 동화로 풀어내면서 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분을 모셔봤는데요. 제주의 설화를 바탕으로 동화를 창작하며 또 우리에게 감동과 상상의 세계를 선물해 주신 박재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재영입니다. 네, 작가님 먼저 저희 카메라 보시고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동화를 쓰고 있고요. 41년 동안 이제 초등학교와 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어린이를 가르쳤던 이제 동화 작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살짝 알아보니까 작가님께서 교직 생활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41년 동안 초등학교와 교육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꿈이 교사셨는지 아니면은 동화 작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5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의 영향도 받고 또 제가 시를 좋아했기 때문에 5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선생님과 시인이 되고 싶은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소원을 다 이룬 셈입니다. 와, 두 가지를 다 이루셨어요. 네. 아, 너무 부러운데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작가님은 1983년에 또 아동문예로 이제 등단을 하셨죠. 그럼 처음에 동화를 쓰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1973년에 토평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았는데요. 이제 12월 달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저 하얀 눈이 검은 눈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냥 공책에 연필로 이제 동화를 써서 묻혀두었다가 이제 한 4년이 지나서 효돈초등학교에 근무할 때 우연히 제주신문사에서 동화 청탁을 받아서 이제 그 작품을 신문사에 보내면서 동화를 이제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등단하기 전에도 제주신문에 한 20여 차례 동화를 발표했고요. 그러다가 1980년도에 제주아동문학협회가 이제 조직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동화를 이제 쓰기 시작했죠. 이제 그러면서 그 교사들이 보는 잡지, 교육자료라는 잡지에서 3매 추천을 받고 1983년 12월에 아동문예로 등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얀 눈이 검은 눈으로 내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남다르신 것 같아요. 사실 이 동화라는 게 단순히 글이 아니라 좀 감성을 쓰는 거잖아요. 역시 생각하시는 것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시인으로도 좀 등단을 하신 걸로 아는데 언제 또 어떤 시로 좀 등단을 하셨을까요? 예, 2022년 12월에 그 월간문학이라는 잡지에 그 북촌리 포구의 아침이라는 작품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혹시 그 시에 대해서도 살짝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시를 제가 외울 수는 없고요. 그냥 새벽에 북촌리 포구에 이제 주낙을 놀러 가는 아저씨, 그다음에 이제 물질을 가는 할머니, 이제 그다음에 도대불이 있는 이제 그런 포구거든요. 그래서 그 포구의 풍경을 이제 그린 시입니다. 그럼 40년 동안 이렇게 동화를 좀 쓰시다가 이렇게 시를 쓰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시를 써보니까 실제로 좀 어떠셨어요? 2020년도에 제가 이제 운전을 가다가 빨간불이 켜지면 이제 시를 읽거든요. 이제 그런데 시를 읽다가 문득 이렇게 시가 샘솟듯이 쓰고 싶다는 어떤 그런 이제 의욕이 생겨서 이제 스마트폰에 그 시를 이제 쓰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동화를 쓰는 일도 어렵지만 시를 쓰는 일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사를 좀 보고 왔는데요. 제38회 대한민국 예술문화 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소감 한마디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분에 넘친 상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주에는 그 예술의 열정을 바치는 많은
장르의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제치고 제가 받게 돼서 영광이면서도 매우 이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영광스러운 상이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제주의 예술문화 발전에 그만큼 이제 공헌을 해주셨기 때문에 선정이 됐겠지만은 이제 그동안의 그런 업적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그 사이에 한 동화책을 한 이제 60여 권을 이제 발간을 했고요. 이제 그 제주 아동문학협회, 제주문인협회, 제주팬 등에서 이제 회장 일을 맡아서 여러 사업과 또는 이제 행사 등을 이렇게 추진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그 여러 도서관에서 뭐 그 도서관장,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을 맡으면서 독서 환경 개선에 이제 앞장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강의나 또는 북토크 또는 이제 문집 발간 또는 이제 방정환 선생님 이후에 그 2013년이 100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출판사가 100명의 작가들을 선정했는데 제가 그 100명의 작가에 선정돼서 박지영 동화선집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오, 여러 분야에서 좀 활동하신 만큼 또 제가 알기로도 이게 동화책이나 전기같이 작가들에 비해서 좀 책을 좀 많이 출간하신 편이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간의 작품 활동에 대해서도 조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창작집을 낸 것들이요. 단편 동화집이 한 10여 권, 장편 동화집이 한 13권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제주의 인물, 전기와 한 7권 정도, 그 다음에 제주 설화와 역사를 다룬 책이 한 12권이 있고요. 또 시각장애인을 다룬 이제 9권의 책이 있고요. 그림 동화책도 있고, 그 다음에 제 책을 그 영어로 번역한 책이 2권이 있고요. 그래서 한 60여 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들은 계몽아동문학상을 받은 이제 이어도를 찾는 아이들, 또는 이제 그 간행물윤리위원회 추천을 받았던 이어도로 간 해녀, 또 사삼을 다룬 다랑시오름의 슬픈 노래, 그 다음에 이제 제주 설화를 차용해서 창작동화로 만든 이제 그 검둥이를 찾아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차 교육과정 때 6학년 1학기 읽기 책에 제 동화 해맞이라는 작품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가님은 제주에서 이제 동화를 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주로 어떤 소재를 좀 선택을 해서 작품을 쓰시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제 동화를 쓸 때 3가지 소재를 가지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주의 어린이뿐만 아니라 제주의 어른들,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쓰고 있고요. 둘째로는 그 제주의 역사를 다룬 그런 동화들을 쓰고 있죠. 그래서 뭐 사삼이든지 일제강점기 또는 이제 그 세월이 그 제주 해녀항쟁 사건 또는 그 항파두리에서 일어났던 삼별장쟁 이제 그런 책을 이제 동화로 쓰고 있고요. 이제 그 외에도 그냥 이제 뭐 설명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역사책도 2권이나 이제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제주 설화를 차용해서 또는 변형해서 패러디해서 쓴 이제 그런 동화를 쓰는 작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주의 자연과 문화가 작품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작가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제주의 역사나 설화를 소재로 동화를 쓰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어떤 작품들이 좀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주 오래전에 제가 우연히 도서관에 갔더니 그 울산에 사는 손춘익이라는 동화 작가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제주 전설집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면 육지에 있는 작가들이 학자들이 제주의 신화 그러니까 설화를 가지고 그러니까 설화에는 이제 신화와 전설과 민담이 이제 포함되는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많은 책을
과거에도 썼고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작가들이 게으르면 우리의 것을 이제 빼앗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주 설화를 가지고 이제 동화를 썼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검둥이를 찾아서 같은 책은 그 제주 설화를 이렇게 패러디해서 김영사굴의 뱀은 아주 겁쟁이 뱀으로, 이제 설문대할방은 이제 멀리서 보면 키가 크지만 가까이 가면 키가 작아지는 이제 그런 할머니로, 이제 그런 등등 해서 패러디를 해서 동화를 냈는데 몇만 권이 이제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누렁이를 찾아서 안개산으로라든지 이제 그 고래굴의 비밀 같은 책들이 그 제주 설화를 이용해서 창작동화로 만든 이제 그런 동화책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작가님의 동화책을 보면 이게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이 또 맞지만 어른을 위한 동화책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작가님께서는 이제 동화를 통해서 조금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나 좀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역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학교에서 국사나 세계사는 가르치지만 이제 제주도 역사는 안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정작 알아야 될 제주도 사람들이 제주 역사를 잘 모릅니다. 이제 그래서 그 김봉호 선생님이 제주 통사를 읽다가 어린이들에게 또는 이제 우리 어른들에게 제주 역사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뭐 책을 쓰기도 하고, 또는 이제 PPT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죠. 이제 기회가 닿는 대로. 이제 그래서 그 일제강점기 때를 다룬 이제 슬기가 다시 만난 제주도라든지, 이제 4.3을 다룬 아까 말씀드렸던 다랑시름의 슬픈 노래라든지, 이제 그런 책들을 쓰면서 그 책을 통해서 제주 사람들에게 제주 역사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어린아이들이요, 게임이나 핸드폰을 좀 많이 해서 책을 좀 많이 안 읽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 같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사람들이 좀 책을 좀 많이 읽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매우 어려운 방법인데요. 뭐 저희 가족만 예를 들어서 그 책 읽기를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제 잔소리가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간이 되는 대로 책을 읽어주면 더 좋고요. 읽어주지 못하면 확인이라도 해서 이제 권장하고 확인만 해줘도 그 학생들이 책을 읽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도서관이 정말 많거든요. 이렇게 우리 제주도서관 같은 공공도서관도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 작은 도서관도 있고, 그냥 또 작은 도서관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책방도 작은 서점들이 또 널려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또 학교마다 이제 도서관들이 있어서 책이 정말 많거든요. 좋은 책들이. 그래서 그런 좋은 책들을 뭐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많이 이제 찾아와서 또는 빌어가서 읽어준다면 개인적으로도 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요. 또 어떤 그런 그 지식이 축적이 그것도 어떤 개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또는 제주도 사람들이 뭐 평균적으로 1년에 책 몇 권 안 읽는다는 통계가 나올 때마다 많이 속상하죠. 근데 이제 특히 저는 이제 관심이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역할이 매우 크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이제 제주 지역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아무래도 느끼는 어떤 장점이나 아니면 한계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장점이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뭐 예술 모든 게 이제 서울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는 이제 변방이고, 또 우리 제주 문학은 이제 변방 문학이라고 해서 약간 소외되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출판사들이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작가들이 이제 출판사 관계자들을 만나기도 쉽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단체가 또 서울에 있기 때문에 발표를 한다든지 뭐 상을 받는다든지 할 때에도 서울에 있는 작가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이제 그러나 제주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글을 쓴다면 우리가 그 흔히 하는 말로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향토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라는 이제 말에 어울릴 만큼 제주의 사람들을 제주의 배경으로 이제 글을 쓴다면 육지 작가들과 차별화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주에서 글을 쓰는 것은 장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게요. 작가님 작품을 좀 구상하실 때 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무엇일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소설의 3요소가 주제, 구성, 문체라는 걸 배웠거든요. 동화도 소설과 같은 이제 장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제, 구성, 문체가 이제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구성, 플롯인데 그 조금 비약해서 말한다면 줄거리거든요. 그 줄거리가 좋은 동화 또는 좋은 소설이 독자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뭐 동화든지 뭐 소설이든지 그 줄거리가 좋은 이제 그런 글이 사랑을 받기 때문에 매우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무엇이든 창작하는 그 과정이 전 너무 어렵더라고요. 작가님은 어떠세요? 창작 과정이 좀 어렵거나 그러시진 않아요? 네, 그 매우 어렵죠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장편 위주로 쓰다 보니까 이제 단편 동화 쓰기가 정말 어려워서 뭐 단편 동화집을 한 10권 냈는데도요. 그래도 어려워서 요즘 1년에 한 2~3편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전기 쓰고 장편 동화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단편 동화를 써야 우리 연간집이나 또는 잡지사에 이렇게 보낼 건데 그게 어렵거든요. 그런데다가 요즘은 그 인기 있는 책들이 기발한 사건이나 이제 주인공을 다룬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나이도 좀 들었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독서를 게을리해서 그 젊은 작가들, 특히 여성 작가들의 어떤 그 감성을 제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를 게을리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러나 어떤 그런 한계 같은 걸 느껴서 그 많이 제가 요즘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부지런히 책을 읽고 또 그 생각을 창의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이제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작의 과정을 거쳐서 딱 완성된 작품을 보면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아기를 낳은 이제 그런 기분이죠. 그러면 좀 즐거웠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셨을까요? 많은데요. 일단 그 독자분들이 이렇게 알아주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해맞이라는 작품이 교과서에 실렸는데, 전국에서 많은 6학년 아이들이 그 스토리 중에 고기를 낚으러 갔던 아버지가 이제 돌아오지 않아서 사라봉에 올라가서 원당봉 쪽을 보면서 그 해가 뜨는 모습, 떠오를 때 소원을 비는 그런 그게 해맞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많은 어린이들이 제 홈페이지에다가 그 아버지가 돌아오셨냐 안 돌아오셨냐를 질문을 많이 해서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화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점을 좀 강조하고 싶으세요? 우선은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인간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화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그 동화책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동화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소설이나 시나 시곡, 뭐 수필 등등의 그 다양한 문학의 그 장르의 책을 읽어야 어떤 그런 그 글쓰기의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을 보면 이제 동화 한두 편 써서 등단해 놓고는 끝나거나 또는 책 한 권만 써놓고 끝나거나 또는 이제 몇 편 못 쓰고 끝나버리는 작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십 년 이렇게 동화를 또는 이제 문학을 하려면 그 독서를 우선은 많이 하라고 저는 이제 권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많이 읽어야겠군요. 네네. 이제 끝으로 작가님께서 혹시 꿈꾸시고 계시는 것들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나이가 70대 중반이어서요. 앞으로 책을 이제 얼마나 많이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100세 시대이니까 앞으로도 한 20, 30년은 살 거라고 들어서 1년에 뭐 한 권씩만 쓴다고 하더라도 20, 30권은 더 쓸 거라는 이제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 스피노자가 말한 대로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제라는 마음처럼 끊임없이 무언가를 시든지 뭐 전기든지 동화든지 또 다른 글들을 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작가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따뜻한 이야기와 또 이런 창작의 과정 속에서 우리 동화가 주는 감동과 의미를 아주 깊이 있게 느껴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박재영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저희 문학카페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